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의 간담회가 예정보다 좀 늦게 시작했어요. 연석회의가 끝나고 12시 한 20분 지나서 만나서 한 1시 한 45분? 그 정도까지 오찬겸에서 간담회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대화의 주요 내용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하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특히 사선 의원들 중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정부위원, 국무위원들의 태도는 정말로 도를 지나친 위증 혹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가 매우 짙은 분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탄핵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을 하는 곳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성과를, 가시적인 좀 성과를 좀 내달라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특검 관철이라든지 국정조사의 관철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보여달라라는 요청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12월 이 남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 특검 관철, 국정조사 관철 등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사선 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언론과의 소통이라든지 각종 대담 프로든 토론 프로든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좀 출연하셔서 당의 입장과 또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정치적 경륜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적극적인 소통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또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은 당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거짓 해명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명과 뭐 반대되는 얘기, 이런 것 영상으로 비교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또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 차량 같은 거를 시도당에 배치해서 운영한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홍보하는 데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당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이제 국면이 시작이 되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과 국정 개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심하면서 면밀히 분석해야 할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굴해내고 그게 정말로 적절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선 김건희 심판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 김건희 예산을 쭉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까 그 탄핵까지 말씀하신 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진행하는.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검토해보겠다는 거죠. 대상은 감사원장이나 국방장관. 그렇게 두 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사선 의원이 당에 13분 계신데 오늘 참석자가 몇 분이셨는지? 8분이요. 그 대표하고 저하고
9분. 12명이 참석했으니까. 예, 예. 이 날짜가 어제 녹취록 때문에 잡힌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잡힌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요. 당에 5선, 6선도 계신데 4선 먼저 진행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글쎄요. 5선, 6선인데 왜 4선 먼저 했냐. 글쎄요. 그건 지금 이제 어쨌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아마 3선 등하고도 할 겁니다.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스케줄의 문제죠, 뭐. 그리고 5선, 6선은 사실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실은 많이 뵀죠. 6선, 5선 분들은 개별적으로 뵀지 이렇게 다 뭐 모이셔서 만나자라기보다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차 한잔 하시고 그러면서 의견 나누고 조언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서울중앙지법에 11월에 예정된 이재명 대표님 1심 선고 등을 재판 생중계해달라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생중계를 요청하는 저희가 뭔지는 알겠어요. 저희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글쎄요, 뭐 당 차원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입장을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에서 논의한 적 없다. 예.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현역 의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경험하신 분인데 혹시 뭐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 분이 계신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사선 의원들은 상당히 그 심각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정말로 그 대응 자체는 당이 정말로 절제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어떤 경로라는 게 정치는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그 경로 의존성이 있지 않아요. 똑같은 경로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많은 분들일수록 어떤 정국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변수가 있고 또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이 최대한 그 하나하나 잘 다져나가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 같은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 결과를 통해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뭐 다행인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어떤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거죠. 금투세 관련해서 얘기가 혹시 안 궁금하고요. 아니라면은 앞으로 입장을 밝힐 일정 같은 게 있으시나요? 금투세 관련해서는 금투세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참석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대한민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또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좀 요동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로 저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특히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그 대응이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정쟁적 요소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주식시장에 정말로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있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로 잘 절제된 대응 같은 것들을 해서 우리 경제 전망이라든지 주식시장에 뭔가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관련해서는 뭐 어쨌든 정리가 될 시점에 점점 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